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후산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얼만큼 기냐 하면은 여기까지가 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어,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 이렇게 두 개의 자, 그 지문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요.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의 내용은요, 여러분, 일단은, 토론 중에서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토론과 논중에서 반대 신문식 토론을 공부했었죠.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있고요. 찬성 측 1, 반대 측 2, 찬성 측 1.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2대2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걸 통해서 쓴 설득하는 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초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제 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에서의 팁이라고 한다면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4번 문제지요. 자, 우리가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 쟁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그런 쟁점, 이건 이제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쟁점 1, 쟁점 2, 쟁점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가의 내용을 잘 보고 이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야 되겠죠. 자, 5번은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 지문에 보면은 A 부분 그리고 B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또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이제 가의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 자, 청중의 입장에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과제 학습장의 일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단별로 1, 2, 3, 4 이 문단별로 제대로 이 글쓰기 전략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파악이 되고 여기에 이제 나의 내용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자, 이런 걸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은 나의 끝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죠. 자, 보기가 나와 있고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내용이 이어져야 될까. 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사고력을 요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기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선택지에서 우리 찾아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일단은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자,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논제를 확인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기에 이제 찬성 측 입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 면접 기회가 확대됩니다. 여기서 쟁점. 자, 이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했을 때의 뭐 이점, 장점 이게 되겠네, 그죠? 편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일단은 이것이 유리하고, 또한 회사의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큽니다. 자, 이런 경제성을 또 지적하고 있죠. 실제로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자, 땡땡 회사는 작년 대비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 측면의 구체적인 예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평가 기준, 자, 이게 적용될 수 있어서 객관성, 이걸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 입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반대측, 반대 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런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주관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를 오히려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필요한, 자, 그리고 특히나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반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답변을 하고 있죠.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로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의 인사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면접의 신뢰성도 높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 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구체적인 또 예를 들어서, 자, 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력 파악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A로 묶여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자, 반대 측 입론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 측에서는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결함이라고 하는 거. 자, 이로 인해 면접이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되어 지원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죠. 아까는 편리하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이러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편하고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오히려 빼앗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자, 앞에서 경제적 측면을 지적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필수 쟁점이었고요. 그 부분을 이제 반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재 경제성만 고려하면 미래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인재를 놓치게 돼 결국 경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람직한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놓치게 되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끝으로 자,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자, 그것이 사실의 어떤 그 객관성에 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빅데이터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로서 자, 일반적인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축적한 결과물이다. 뭐가? 빅데이터.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대상과 사안에 치우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빅데이터를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축적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자, 이것을 또 모았느냐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자, 세무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앞에서는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더 늘어난다.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이런 또 근거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세무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지만 통계자료에서 자,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다시피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이게 또 반박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지능 면접에 활용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 한계가 드러난다면 처음에는 자,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고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론의 내용이고요. 가에 해당이 되는 질문입니다. 자, 토론 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확장하여 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논제가 뭐였어요? 바로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무엇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논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확장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을 해라. 자, 좀 더 확장된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이제 이 학생이 쓴 초고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앞에서 나오고 있었던 논제에 대한 뭐예요? 반대 입장이 되겠죠. 그죠?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 입장에서요. 자, 설득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을 보느라 진땀 흘리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미래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까지 대신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어떤 그럴 만한 이유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그럼 여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런 문제가 뒤에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인 인공지능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도구일 뿐인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판단한다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사고는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지만 인간의 말과 행동 이면의 의미까지 고려하여 사고한다. 자, 인공지능의 한계와 또 인간의 어떤 편리한 삶을 위해서 돕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입장에서 반대의 그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사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인공지능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만을 분석하고 할 뿐 인간의 어떤 이런 고유한 내면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자, 한편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계에 불과하므로 통계적 분석을 할 뿐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계가 타당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다면 머지않아 인간이 기계에 예속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른다. 자, 이런 어떤 우려와 걱정 이런 측면에서 설득력을 또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관계와 유대 이런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죠. 자, 이 과정에 축적된 인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타인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 초보기 때문에 조금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질문을 읽어봤으니까, 자, 여기에서 쟁점에 대한 부분, 뭐가 적절하지 않은지, 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반대측 1번, 반대 1의 내용.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지원자에 의해 불편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자, 이것은 앞에 반대측 1의 그 내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쟁점 두 번째. 인공지능은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경제적이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찬성 측에서는요,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이면서 경제 효과가 큼을 비용적인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있었죠. 땡땡 회사의 경우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되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 평가는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한 또 양측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 밝혔죠.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빅데이터가 어디 잘못됐네, 그죠?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그랬는데, 자, 빅데이터는
자, 어떠한 측면에서 왜곡된 정보를 자 가질 수 있느냐? 앞에서 잠깐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대상과 선에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죠. 따라서 이 문제, 자, 필수 쟁점에서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라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네. 그죠?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내용으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부분과 B 부분 앞에서 우리는, 자, A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A 부분, 자, 이 부분이었습니다. 반대 측 2번 토론자와 찬성 측 1번 토론자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B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찬성 측 1의, 자, 반대 신문과 반대 측 1의, 네,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의 반대 E는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한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적합한 사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음 2번 A의 찬성 측 1토론자는 상대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그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내용. 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A의 찬성 측 1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A의 찬성 측 1, 그러면 바로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잠재력 파악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라고 하는 설문조사 내용 근거를 들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B의 찬성 1은 상대 측의 진술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요청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내용 없었죠? 다음 B의 반대일은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출처 확인한 내용 없었습니다. 5번 A의 찬성 1과 B의 반대일은 모두 상대 측이 언급한 이 의견의 이의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거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과제 학습장 일부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 나의 내용에 이 내용들이 적절하게 들어있느냐, 그것을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지요. 네. 자, 1문단에서 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은,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을 어떻게 한다? 네.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을 면접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을 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느낌을 제시해야겠어.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을 보는 진땀 흘리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은 분명히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인공지능이 지닌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활용하여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해야 되겠어? 자,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활용했다는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 있느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돕는 도구일 뿐이다. 인간이 만든 도구인 인공지능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구일 뿐인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평가한다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까지인데요. 자, 여기에서 뭐 기술적 결함의 문제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니은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적절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끝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쓴다고 할 때, 자, 친구가 증언했습니다. 뭔가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글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1문을 제기한 첫 번째 물음에 대해 너의 입장을 드러내야 할 것 같아. 둘째 물음에 대해 이 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활용해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좋겠어. 자, 앞에서 과제를 확장해서 어떤 식으로, 자, 그 주장하는, 설득하는 글을 쓰라고, 자, 했냐면은, 바로 이거죠.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적절하게, 여기에서 제시되고,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는 게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물음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건 뭐가 될까요?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혹은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1번과 4번에 그런 내용이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자, 둘째 물음은 뭐였냐면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좋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 썼던 단어를 활용한 것이 어떤 게 가장 적절한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1번. 그 다음에 4번 중에 찾아야 되겠죠. 자, 1번을 보시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 인공지능과 인간의 의사소통, 뭐 사회적 관계 형성. 자, 이것이 두 번째 문단에 있었느냐?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4번으로 가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공지능 인간이 이용하는 객체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 여기서 바로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두 번째 문단에 나타나는 그 단어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렇게 쓴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4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학부과 장문의 수능 문제 역시 여러분이 많은 또 어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의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